매주 목요일 아침은요 잠깐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는 건가요? 자, 매주 한 번씩 살아갈 만한 가치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도 살만한 세상. 오늘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관계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가족 내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는 서로 간의 관계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괴롭다는 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사람에게 사실 위로도 받지만 상처도 많이 받죠. 그렇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이 관계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들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이런 게 불만인데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상사가 너무 잔소리가 많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너무 이기적이에요. 나한테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괴로워요. 이런 식입니다. 그나마 진료실에 본인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스스로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궁금증이라도 가지고 오시는데요. 진료가 목적이 아니신 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가 더 심하고 다짜고짜 상대방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보통 뭐 노래 제목에도 노랫말에도 너 불만 있냐? 뭐 이런 얘기가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은 상대방을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꾸 들죠. 네, 당연합니다. 다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지내는데요. 그만큼 현대사회가 스트레스가 많고 관계들도 복잡하게 얽혀 있고 서로 비교하고 그런 문화에서 다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경험하듯이 누군가에게 당신 그게 문제야. 좀 바꿔. 라고 하면 잘 될까요? 어린아이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강하게 힘으로 누르면 당할 재간이 없어 일정 기간 동안은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방법은 오래가지 못하고요. 누군가에게 크게 비난을 받고 창피를 느끼면서 스스로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압적인 건 순간적으로 효과는 있겠죠. 근데 이게 장기적이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네가 틀렸어. 정말 잘못했네. 이런 말을 본능적으로 듣기 싫어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네가 맞아. 정말 옳아. 이런 말을 듣고 싶어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내 말을 잘 귀담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받고 이런 경험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상대를 공격하고 상처 주는데 익숙하죠. 그래야 내가 방어가 되니까요. 그런데요. 싫고 힘들고 공격하고 싶다고 멀리하면 더 괴롭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싫다고 팔을 멀리 뻗어들면 더 무겁습니다. 양팔로 껴안아야 제일 가볍게 느껴지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관계 스트레스를 그냥 받아들이고 지켜보는 연습이 일단은 필요합니다. 그냥 그런 대로 받아들이면 스트레스를 주는 상대가 좀 더 의기양양해서 나한테 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걱정도 살짝 드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네, 사실 그런 질문들을 실제로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만 그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라는 게 일방이 아닌 양방통행이잖아요. 내가 공격하면 상대도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말로 하지 않더라도 표정으로 드러나죠. 그런데 내가 일단 상대의 어떤 싫은 부분을 인정하고 내가 괴롭다는 것도 인정하고 들어가면 상황이 좀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상대를 직접 비난하거나 혹은 몰래 뒤에서 무리를 만들어 뒷담화를 합니다. 남을 잘 비난하는 사람일수록 스스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험담을 할까봐 더 걱정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 대신에 좋은 방법은요. 내가 내 스스로에서 좀 떨어져서 살펴본다고 해야 할까요?
영화에 보시면 내 영혼이 붕 떠서 나를 내려다보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올라오는 화가 좀 진정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좀 부드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요. 상대방도 나의 태도로 인해 변할 수 있게 됩니다. 운전도 딱 마찬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 네네. 익명성 때문에 운전할 때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막 난폭 보복 운전에 나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뭐 블랙박스라든지 도로의 CCTV라든지 뭐 다 알고 있거든요. 예. 좀 그렇습니다. 참아야 될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나 나를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오히려 변화를 좀 유도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네. 누가 자꾸 강요하면 반발심이 네네. 생기기 마련인데요. 공부해라 그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동기부여가 안 되고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일수록 당사자들은 더 절실하게 사랑을 느끼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예. 내 스스로의 감정을 그대로 이해하고 상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우선은 필요하고요. 그런 이후에야 내가 바뀌든 상대가 바뀌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가 직장이 조직이 너무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해 나가면서 일단은 스스로의 마음을 잘 위로하고 들여다보도록 도와드리는데요. 그런 연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냥 거기서 벗어나자 혹은 싸워보자 이렇게 접근하면 본인이 굉장히 상처받게 됩니다. 옮긴 조직에서도 관계의 어려움은 매번 비슷하게 반복이 되고요. 네. 뭐 보통 그걸 성격으로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그건 바꾸면 되는 거죠. 그 성격을 그렇습니다. 상황에 맞게. 네. 예. 네네, 그렇죠.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네,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현실에서 살아갈 만한 가치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나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와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현재에 집중하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순간의 가치를 찾아보시기를 매일 해보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도 몇 개월 동안 방송을 하면서 사실 그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리가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그렇게 하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더군요. 예. 그래서 아마 맞습니다. 갈등하고 네네. 스트레스를 받으며 또 해소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되길 꼭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말씀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 원장이었습니다.